음모론. 음모론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건이나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에 대해서 개인이나 집단이 의도적으로 비밀리에 공모한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펼치는 설명이다. 사람이 사람을 쇠뇌하여 조정을 하려고 한다. 그것도 정부가 자국민을 대상으로 마약을 동원하여 인간을 세뇌시키기도 하고 역세뇌를 시키기도 하며 기억을 없애기도 하고 없던 기억을 주입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세뇌를 당해 조종을 당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면 자신도 모른 채 최면 속에 누군가를 암살할 수도 있게 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조차 가능해진다. 마치 첩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도시전설 같은 음모론은 사실이었습니다. MK 울트라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1950년대에서 60년대 후반까지 미국 중앙정보국 CIA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불법 세뇌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울트라가 들어간 코드명은 당시 최고 등급의 기밀 정보라는 뜻이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이 실험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1953년 4월 CIA 국장이 한국 전쟁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온 미군 포로들 중 당시 소련, 공산국가의 인질로 잡혀있는 동안 그곳에서 세뇌를 받았던 포로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미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포로를 세뇌시키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였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미국 외에 캐나다 정부도 연관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입이 되었고 프로젝트에는 LSD라고 하는 마약을 이용하는 것에 집중하였다고 합니다. LSD라는 마약은 대표적인 환각 마약으로 복용 시 기분이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으며 환각, 환청, 초현실적인 경험을 하게 하기도 하며 복용 후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린다거나 위험한 행동으로 인한 사고가 매우 많이 발생하여 현재도 많은 문제를 만들고 있는 마약입니다. 실험의 대상자는 무연고자, 정신질환자, 수감자, 약물 중독자, 매춘부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실험 참가자 중엔 170일간 매일 LSD를 투약하기도 했으며 이 실험은 투약받는 대상자에게 어떤 약물을 투약하는지 알려주지 않은 채 동의가 없는 상태로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실험의 범위는 점차 확대가 되었고 평범한 사람의 반응도 살피기 위해 그들은 CIA 요원과 군인, 의사, 일반 대중에게도 점차 범위를 넓혀갔으며 역시 마찬가지로 약물을 투약받는 자들은 그 약이 어떤 약인 줄 모르고 실험에 참가하게 됩니다. 매춘부를 이용한 인신매매 조직을 잡기 위한 작전에선 LSD를 투약 후 신문을 진행하며 반응을 기록하기도 했으며 냉전 시대의 이중 스파이로 의심이 된다면 LSD를 투약 후 신문을 진행하며 역시 반응을 살피며 일반 사람들과의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실험에 참가했던 CIA 요원들에게 환각작용으로 인한 위험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고통을 받거나 사망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실험은 LSD를 이용한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실험의 종류는 54가지에 달했으며 전기, 빛, 소리, 방사능, 수술 등을 이용해 같은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없는 끔찍한 실험을 행하였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의 앨런 메모리얼 병원에서는 불안장애나 우울증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건강한 성인들의 눈과 귀를 가리게 하고 손과 발은 장갑과 가죽 양말로 감싼 뒤 조그만 방에 가둬 소리까지 차단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실험 참가자들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며 느낄 수도 없는 상태가 되는데 실험이 끝나기 전에 참가자들의 상태가 악화되어 실험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속출합니다. 하지만 이 참혹한 실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약물과 전기 충격으로 정상적인 어른들의 정신 연령을 어린아이 수준으로 바꾼다면 새로운 기억을 심어줄 수 있다고 믿었으며 그 실험을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던 병원의 환자들에게 행하게 됩니다. 환자들을 강제적으로 수면에 들도록 하며 며칠, 길게는 몇 달까지도 잠만 자게 하고 주기적으로 전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시간 내내 헤드폰을 이용해 당신은 착한 사람이고 화를 내지 않는다는 등의 문구를 반복적으로 틀어주었습니다. 실험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수백 명이 평생 장애를 겪게 되고 기억 상실을 겪으며 가족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는 자신을 실험했던 사람을 부모님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말을 하는 법을 잃거나 심한 사례 중엔 마치 동물처럼 배변 훈련을 받기도 해야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납득할 수 없는 실험을 한 사람은 당시 미국과 캐나다의 정신과 학회장을 지내며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이웬 캐마론이라는 박사였고, 이 실험이 캐나다 정부와 미국 CIA의 지원 아래 이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일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 1974년 뉴욕타임즈에 의한 폭로에 의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 광범위하고 불법적으로 자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왔다는 기사가 실리며 엄청나게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당시 포드 대통령은 서둘러 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를 하였으며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게 됩니다. 300여 명이 넘는 마인드 컨트롤 피해자들의 증언이 터져나왔으나 1973년 미국 정계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혼란스러웠을 때 CIA는 MK울트라 프로젝트를 종료하며 관련 기록을 이미 파기했습니다. 이 사건이 상원 청문회까지 가게 되며 이 프로젝트에 관련이 된 대학이 30개가 넘었고 12개의 병원과 3개의 교도소가 관련이 있다는 게 알려지게 되며 캐나다에서는 MK울트라 프로젝트에 희생된 127명의 가족에게 10만 달러씩 보상을 하기도 합니다. 미국에선 이 사건이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았으나 미국 육군 소속의 생물학자이며 화학자였던 프랭크 올슨의 죽음이 알려지게 됩니다. 프랭크 올슨은 1953년 11월 28일 밤 투숙 중인 호텔 10층에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가족들 역시 자살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훗날 밝혀지는 청문회 보고서에서 그는 메릴랜드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을 했고 그곳에서 CIA MK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던 시드니 코틀립에게 자신도 모르게 LSD를 투약을 받았고 그로부터 9일 후 호텔 창문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는 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 역시 LSD의 희생자였고 1975년 프랭크 올슨 박사의 유가족은 포드 대통령과 CIA 국장으로부터 사과를 받았고 75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유가족은 이후 다시 한번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만 기각되고 맙니다. 1977년 정보자유법에 따라 2만 건의 관련 자료가 공개되었지만 이미 많은 자료가 파기 명령이 내려져 폐기됐거나 숨겨진 후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있었는지 파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1995년엔 빌 클린턴 대통령이 1950년대 행정부를 대신해 공식적인 사과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로 많은 추악한 사실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MK울트라 프로젝트의 시작은 한국 전쟁이 끝난 후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사실 2차 대전이 종전 후 나치 독일군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행했던 생체 실험 방법을 따라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이름만 달랐을 뿐 계속해서 비밀리에 비슷한 실험을 인간을 대상으로 행해왔다는 사실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실험의 최종 목적은 세뇌된 인간이 어떤 신호를 받게 되면 무의식 상태로 세뇌받은 명령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었다는 무서운 설이 제기됩니다. 존 F 케네디, 존 레넌, 마틴 루터 킹을 암살했던 범인들이 이 실험에 연루된 사람들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 진상을 밝혀낼 수는 없었습니다.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였지만 참혹했던 프로젝트는 셀 수 없는 피해자들만 남겼고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정부에선 특별한 결과를 얻지 못하자 점점 프로젝트 진행에 압박을 가했고 MK울트라 프로젝트는 명칭을 MK 리서치로 바꾸며 그때부터 모든 자료를 폐기하고 은폐를 하게 됩니다. 대통령들의 사과까지 있었던 분명한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실험을 진행했던 진행자나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기 힘들었고 대부분의 중요 문서는 파기를 시켰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정부는 비밀리에 새로운 피해자가 확인이 된다면 보상을 하며 공개되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2차 대전에선 나치 독일군들이 포로들에게 끔찍한 실험을 했다는 것에 가슴 아파했고 한국전에선 전쟁 포로로 잡혔던 군인들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세뇌를 당하고 고문을 당했던 일들을 반인륜적인 행위라고 맞서던 미국이 사실 그보다 더한 일들을 자국민들을 상대로 행했고 그것도 정부의 관리 하에 이루어져 왔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보여지는 모습은 세계를 염려하며 정의로운 모습이었으나 사실 그 뒷모습은 추악했고 비겁했습니다. 음모론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사실 음모론이 아니었던 일들이 얼마나 더 있을까요? 자료를 조사하면서 화가 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실험을 종료했다고 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언젠가 우리 모두가 평화로운 세상이 오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